저는 진주에서 3대째 원한의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원호영입니다. 한의사라는 게 원장님이 대학교 다니실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대 정도인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금보다는 한의대가 의대보다도 좀 많이 절하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좀 남아있지만 비과학적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 때문에 상당히 좀 평가절하됐던 그런 분위기였고, 요즘은 후배들이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똑똑한 후배들이 많이 또 한의대를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의대의 전체적인 위상이나 격이 많이 높아졌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네. 지금 3대째 어떻게 보면 집안의 대대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내가 다른 꿈이 있을 수도 있던 거잖아요. 근데 한의원에 이제 한의사가 되게 된 결심. 그 할아버지가 1925년에 이제 여기 진주에서, 그 당시는 이제 한의대라는 대학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약방이라는 그런 거로 해서 원창 한약방을 개원을 하셨고, 그리고 1958년에 아버지가 이제 대원 한약방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셨고,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원한의원을 개원을 했는데, 집안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한약이 옆에 항상 옆에 있고, 또 음식을 먹을 때는 체질이 어떻거나 이런 것들을 늘 그냥 귀에 파묻힐 정도로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게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처음부터 제가 한의대를 가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안 했고, 그 당시에는 외교관도 좀 해보고 싶었고,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도 꿈꿨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돼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꿈을 실현할 단계에 온 게 아마 제가 볼 땐 사춘기쯤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뭘 해보지 하는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다 감안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줬죠. 선택을 하고 이제 학업을 이제 쭉 이어가시다가 이게 맞나? 방황을 하셨던 적이 혹시? 한의대에 이렇게 들어와 보면 정말 주위에 방황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죠. 왜냐하면 그 한의학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양의학이라고, 우리 의학하고는 달리 기본적인 그 바탕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은 우리가 말하면 이게 과학을 기반으로 한 그 의학이라 그러면, 한의학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가 동양 철학이죠. 철학을 의학으로 만들어 준 게 한의학이다 보니까 대학교 처음 딱 들어왔을 때에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의학을 접근을 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진 자연과학을 대부분 기본 베이스가 머리가 다 사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의학을 공부하니까 이게 너무나 갭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방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조금은 방황은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집안 어릴 때부터 한의학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빼어 있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큰 방황은 사실은 없고, 그냥 무난하게 대학 졸업까지 그대로 진행을 됐던 것 같아요. 집에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빨리 졸업하고 와가지고 본인을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부모님의 기대도 물론 있었고, 저는 그래도 그래도 가가지고 내가 지역에 와가지고 저도 와서 아버지와 같이 좀 한의학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많았기 때문에, 졸업하고 한 1,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제가 93년도 11월 달에 개원을 했거든요. 했으니까 지금 한 3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좀 졸업하고 빨리 내려와서 개원한 셈이죠. 네. 한의사로서 가장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혹시? 제가 그 개원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버지 곁에 바로 옆에 건물에 원한의원을 개원을 했죠. 했다 보니까 부모로 약간 의존하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은 제 솔직한 얘기로 너무 이렇게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는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내가 정말 도태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내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의원을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근처에다가 독립을 해 떨어져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한의사로서의 제가 새로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 당시가 2000한 2년쯤 되려나요? 그 시기부터가 독자적으로 먼저 좀 해보고, 다양한 진료도 해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치료법도 좀 더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제가 그 당시는 대학 달려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좀 더 업그레이드된 한의사로서, 제대로 된 한의사로서의 위상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드네요.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분명히 이제 대면을 하시고 진짜 가슴이 아팠던 혹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던 환자분 혹시 계실까요? 저는 이제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어르신들의 관절 쪽을 많이 이제 주로 케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이제 저희 집사람도 같은 캠퍼스 CC족 컴플인데,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들의 뭐 다이어트라든지 피부 쪽에 특화된 그런 진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 치료를 많이 하다 보면 애들이 뭐 키가 좀 정말 안 클 것 같은데 커야 되는 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케이스별로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엄마 아빠 키도 선천적인 요인도 좀 작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는 본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동이나 음식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성장을 지배하는 요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천적으로도 봐도 엄마 아빠가 작고, 후천적으로 볼 때도 지금까지는 별로 좀 부족했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치료를 하면서 애가 획기적으로 너무 컸을 때 그런 기쁨, 이게 되게 이제 기억도 많이 남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68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엄마가 한 55 정도 같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정도 키 같으면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체중 키가 70 나오기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마 한의원에 처음 내원했던 걸 알고 있고,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진료를 하다 보면 후에 내 예측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대충 예측을 해내거죠. 예측키를 보니까 60 한 7, 8밖에 안 나오더라고. 안 나오는데 본인은 이제 운동 선수가 되고 싶은 희망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몇 년 동안 제가 끌고 가면서 결국은 체중키가 한 78까지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되게 좀 흐뭇하기도 하고 지금도 제 속에 되게 기쁨으로 남아있죠.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예. 그리고 행사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행사는 그렇다 치고 봉사를 음. 꾸준히 지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봉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제 다가가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부모님의 DNA를 좀 물려받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버지가 여러 지역의 다양한 봉사를 하시는 걸 항상 지켜봤으니까 저게 참 좋아 보였고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품었던 것 같고, 그런 품었던 생각들이 한의사를 개업하고 어느 정도 내가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이제 실천으로 넘어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 봉사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의료 봉사를 일단 내가 잘하는 거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진주에서 가장 지역적으로 봉사가 절실히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찾아봤죠. 진주는 그 당시에 이제 진주라는 시가 있고 진양군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도농복합 도시의 전체적인 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 군 지역에 있던 면들이 진주 외곽에는 되게 많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진주시와 떨어져 있고 모든 인프라라든지 시의 여러 가지 행정적이거나 아니면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가장 받기 어려운 지역이 그 당시에 이제 미천면이라는 면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가 힘들어서 저기를 가야겠다. 이제 가보니까 이게 시골은 좀 특성도 있지만 농촌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에 모여 사는 게 아니고 부분 이렇게 막 이렇게 다양하게 떨어지는데, 미천면은 특히 이렇게 소부락이 너무 다양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곳을 가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때 이제 미천면 농민회가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농민회에서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 곳에다가 경로당 같은 데 이렇게 또 모아주시면 또 진료하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시작을 해서 봉사를 제가 한 7, 8년간 그 당시에 했었어요. 예, 그게 지금도 제일 기억이 많이 나고. 예. 요즘 들어서 자주 드는 생각이 있나요? 이게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 제가 한의원이 지금 30년 넘었잖아요. 넘다 보니까 한의사로서의 이제 뭐랄까 유종의 미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진료를 할까, 이제 이 생각을 사실은 제일 먼저 하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손은 놓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침을 놓을 힘이 나고 제대로 그 혈자리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치료를 해야지, 이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적인 부분들이 내가 살아온 이 진주라는 게 지금까지도 보면 많은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더 주민들이 좀 골고루 다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변화를 좀 주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지역을 좀 더 잘 살게 만드는데 내가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죠. 지금 나와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보다는 좀 더 뭐랄까요, 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내 자신이 좀 됐겠다, 그런 생각은 해봐요. 사모님을 대학교 때 만나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만나셨는지. 왜 같은 과잖아요. 까니까 처음에는 그냥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냥 뭐 같이 클래스메이트니까 같이 공부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제 기억으로 본가 1학년 때인가 아마 저희들 학번이 군부 독재 시대였고, 역사 여쭤보면 비극에 같이 현장에 학교를 다녔던 시기라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뭐 허구한 날 데모하고 막 체류탄 가스가 되게 일상적인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날도 데모가 심하게 하니까 학교가 전부 수업을 정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뭐 할래? 그래서 둘이서 영화나 보러 갈까? 그러면서 영화를 보러 가게 됐는데, 그게 시작이었어. 그때 봤던 영화 제목 기억나시나요? 그때가 기억이 안 나. 뭐였더라? 근데 거기도 참 비극적이었던 게, 그 영화 보고 나오면 전투 경찰들이 이게 체류탄 총구가 서가지고 있어. 꼭 예를 들어서 뭐 그 주위에 뭐 영화 본다는 가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데모하는 또 친구들도 단성사 앞에 메시 앞에 모여라. 그래야 영화관에 있는 관객들하고 섞여가지고 별로 티가 안 나잖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기다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영화 보러 와가지고도 체류탄 맞고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많았고, 그때 체류탄 진짜 많이 맞았어요.